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세금 계산서의 개념이죠. 자, 세금 계산서는 이 세금 계산서는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발행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이 세금 계산서가 왜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뭐가 나오죠?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존재한다. 결국 매출하는 사업자는 이 A라는 사업자가 B에게 이렇게 매출을 한다 했을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네, 요 A라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몇 매 발행하죠? 두 매를 발행을 하죠. 두 매를 발행해서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행해서 보관하는 요 생계산서를 뭐라 그러죠? 매출 생계산서를 얘기하고, 요 상대방이 받게 되는 걸 갖다가 매입 생계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죠. 요 매출은 빨간색, 매입은 파란색으로 돼 있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종이로 본다면 먹지가 가운데 있고, 위에가 붉은색, 가운데 먹지 있고, 뒤에가 파란색. 그래서 A가 발행해서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교부해 줌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제도인데, 그래서 보면 요 세금계산서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과세 자료예요. 네, 과세 자료로서 매출을 보여주죠. 매입 쪽에서는 자기가 매입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과세 자료의 역할을 하고, 당연히 뭐 영수증의 역할, 거래 제로, 그쵸? 그 다음에 송장, 공급한 재화를 표시해 주는 거, 얼만큼 공급을 했다. 그쵸? 요런 역할들을 뭐가 한다? 세금 계산서가 하게 된다.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느냐? 일반 과세자하고요. 그쵸? 간이가세자 중, 자, 4,800만원 미만 사업자와 신규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간이가세자는 최초의 과세 기준이 있는 자만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다. 따라서 간이가세자를 하더라도요, 4,800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발행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발행을 해야 되고요. 간이가세자 중 얼마가 넘어가면 4,8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간이가세자를 하더라도 뭐를 발행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즉 뭐예요? 신규 사업자하고 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수증 발급 대상자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자 발행하고요. 누구죠? 간이가세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도 해당이 된다. 지금 뭐 이제 간이가세가 어쨌든 간에 간이가세는요, 4,800만원 간이가세자를 하더라도 얼마 이상이면 4,800만원 이상이면 뭐를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반드시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 또 뭐 있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 연월일, 이것들을 뭐라 그런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러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발급은 말씀드린 대로 볼게요.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매출 사업자가 자, 동일한 내용의 공급자 보관용 일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일매를 작성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일매는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공급자 보관용 일매는 스스로 보관한다. 그래서 스스로 보관하는 게 매출 세금계산서. 자, 상대방한테 주는 게 뭐라고요? 매입 세금 계산서.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생계에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예요. 그쵸? 이게 이제 수작업을 한다면 세트고, 여러분 요새는 다 뭐죠? 전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전자로 이제 발행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생계안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되는 게 뭐라 그랬죠? 공급하는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그쵸?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자 등록번호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죠? 공급가액과 세액. 더 중요한 거 작성 연월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뭐 있냐면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반드시 기재돼야 되고 그 다음 공급가액과 세액 기재돼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작성 연월일. 여러분 작성 연월일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가 뭐냐? 자, 언제 생계현서를 발행할 것인가? 생계현서를 발행해야 되는 시기를 이제 공급 시기라고 얘기하죠.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 매출의 경우에 무슨 기준? 인도 기준. 그렇죠? 인도할 때 그때 뭐를 발행하죠? 생계현서를 발행하는데 그 발행하는 날짜가 뭐다? 작성 연월일이다. 그래서 이게 공급 시기인데 이 공급 시기 중요하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이것은 생계안서가 효력 있게 해서 당연히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세트로 발행이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